예, 오늘처럼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또 전문가들의 시각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오늘 시황해설 하이투자증권 이웅찬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꽤 있는데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당면에서는 미국 대선 관련된 여러 영향도 있었지만 어제 오늘은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하기 전에 일단은 대선 정책 모멘텀에서 실적적으로 또 경제 지표 쪽으로 오는데요. 미국 제조업 PMI가 좀 부진하게 나타났고 금요일은 PCE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주목할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앞으로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네. PCE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물가가 하향 안정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거를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을 기대를 하면서 물가 안정이 증시에 좋았다. 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증시를 이제 부양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부터는 물가 하락도 그렇고요. 경제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슬슬 삐걱거리는 하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물가에서도 물가가 낮다고 우리가 꼭 환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월말 지표라든지 특히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ISM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가가 잡혔다고 환호하기보다는 과연 올해 연말과 내년쯤 갔을 때 경제가 괜찮을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방향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가 지표보다도 이제는 경기 지표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기술주가 꽤 큰 폭으로 조정을 미국에 받습니다. 시각은 일부 시각은 성장 속에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는 시각도 꽤 있는데요. 네. 위원님은 어떠세요? 최근에 기술주 조정 바라보시는 시각이? 사실 기술주가 좀 불안하긴 했어요. 워낙 또 비쌌고 쭉 랠리가 언제쯤 끝날까 이러다가 또 많이 한 차례 또 계속 이제 상승하다가 좀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어제 알파벳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들을 보면 AI 투자에 대해서 캐펙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에 대한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AI에 대한 수익화를 언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당장에 그렇게 뭔가 수익 모델이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는 계속 부담이 되고 경제가 하강을 하게 되면 다른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수익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AI 반도체도 좋을 것이고 AI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도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슬슬 기대를 못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일단 첫 번째 조정을 만들어낸 우려 이런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싸거나 EPS 기대가 낮으면 모르겠는데 다 되게 좀 밸류에이션은 특히 미국의 이제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2년 연초였습니다. 그때 나스닥이 조정받기 딱 시작할 때거든요. 거의 그때 밸류에이션만큼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좀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건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술주의 하강을 좀 트리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아무래도 미국 내의 제조업에 좀 더 좋을 것 같고 기술주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기술주 조정이 단순 조정이 아닐 수 있고 특히 빠른 반발 매수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려감이 좀 있다. 그리고 급하게 다시 살 필요는 없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죠.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캐멀라 해리스가 이겼다면서요. 오늘은 또 트럼프가 엄청나게 앞서는 숫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평균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판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 뒤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흔들리니까 국내 반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좋게 나왔는데 지금 7% 빠졌어요. 굉장히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모건스탠리에서 한국 반도체 특별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오늘 실적도 참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나온 그런 우려가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AI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이제 슬슬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HBM과 같이 이렇게 AI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AI 투자의 물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빅테크 그렇죠. 기업들이 조금 이제 흔들리고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는 잘 좋았고, 사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렇게 당장 뭐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는 전혀 보진 않지만, 우리의 기대가 또 AI에 대한 기대가 저 위에까지 있었다는 것들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에다가 또 트럼프의 이 정책 리스크도 조금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과거 바이든 정권 경우는 치포 동맹, 치포 얼라이언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반도체를 하더라도 뭐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이 가자, 뭐 밸류체인을 공유하면서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 내에서 해라, 미국 기업만 해라 이런 쪽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서 TSMC에 대해서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동아시아의 한국의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얘기했고 AI 성장에 대한 약간의 그 시장의 브레이크 이런 얘기 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근저에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이제 가지고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다음 주에 7월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FOMC입니다. 지금은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거의 확실시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예상 경로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 몇 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그게 참 맞추기 어려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고, 뭐 어제는 뭐 7월 금리 인하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시작이 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게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하고 올해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얼마큼의 폭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왜냐면 일단 시작을 하는 거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얼마나 괜찮을지로 가야 돼요. 경제가 괜찮으면서 우리가 소프트 랜딩을 달성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금리를 천천히 뭐 예를 들어 분기에 한 번씩 정도 내려주고, 그래도 미국 경기가 괜찮아 그러면 사실은 괜찮은 거거든요. 금리를 덜 내려도. 근데 문제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내려갈 경우에, 우리의 소프트 랜딩의 기대보다 조금 더 안 좋을 경우에, 그럴 때 내년에 금리 경로를 조금 더 바꿔야 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구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데도 금리를 팍팍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서 경제를 들어올리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경로와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전망을 조금 더 중시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뭐 많이 내리는 것도 시장에 경기가 안 좋은 부담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사실 중립금리 수준을 좀 높이면서 금리를 서서히 내리고 경기가 버텨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올해보다 이제 내년을 주목하셨고요. 미국 대선 얘기 좀 해야죠. 어쨌든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 대결 구도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시장 영향보다는 뭐 섹터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소위 뭐 트럼프 트레이딩, 해리스 트레이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 이제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뭐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는 예상됐던 경로고요. 이 이상으로 지지율을 올려서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면은, 사실 기존 정부의 현 정부의 부통령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현 정부의 레거시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 이제 후보가 됐지만, 해리스 후보가 뭔가 이제 이 이상의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부통령 후보를 새로 선정하는 게 있죠. 이제 그것가 하나가 이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쯤에서 TV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TV 토론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트럼프의 우위가 이제 지속될 거라고 뭐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을 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것도요, 일시적으로 되돌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딩이 너무 많이 가서 차익 실현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지만, 섹터가 변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거나 우위가 됐을 경우에 위원님이 보시는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섹터는 어디죠?
일단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도 지난주에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인덱스 자료를 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섹터는 뭐 이제 방위산업, 조선 이런 것들, 건설 뭐 다 말씀드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이 우리가 이제 규제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 아니면 보조금을 삭감했을 때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금리 인하 노력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노력 많이 하고 에너지도 되게 열심히 캐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혜주가 있다고 한다면 또 헬스케어,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런 수혜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뭐 지금 되게 많이 빠지고 제가 지금 계속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2,700까지 왔으면은 이제 코스피가 선행 PER 기준으로 9배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슬슬 이제 바닥을 잡아보면서 그러면서 섹터는 조금 더 트럼프 트레이딩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뭐 섹터는 트럼프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 추가적인 섹터나 조금 더 하이에서 이렇게 관심주로 좀 뽑으시는 종목들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가세요. 네. 네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퀀트 자료로 저희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드린 섹터가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방위 산업 쪽에서 한화 시스템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설 섹터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는데 뭐 GS 건설을 추천드렸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다 건설 섹터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좋게 보고 있고 한전 KPS 그리고 세아제강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는 원전 원전 때문에 그렇고요. 방위 산업 내에서도 지금까지는 약간 전통 그리고 이제 뭔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그런 방산을 좋게 봤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뭐 미사일 디펜스라든지 첨단 방위 쪽으로 조금 더 나가는 쪽으로 약간 섹터를 아이디어를 조금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오늘 많은 그런 시장이라니까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하이투자증권 이웅찬 연구위원께서 우리의 고민들을 많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빅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빨리 돌릴 걸로 먼저 갈 필요는 없다고 하셨고 다만 국내 지수는 레벨상 이제 이익 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저지할 수 있는 하단에 내려왔으니까 그런 걸 트레이딩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웅찬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